2026년 6월 25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내일도 장거리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내일 영상을 올릴 수가 없고요. 토요일날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일 보고 저녁 때 하게 되면 세 종목 비트코인, 나스닥, 테슬라를 따로 정리를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정리를 하고 일요일날 또 LA로 또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영상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소리가 다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냥 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파동 위에서 바이낸스 에러가 났을 경우에 A, B, C, D, E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 관점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A, B, C 진행 중이고 A, B, C, D, E를 진행 중인데 여기 있는 터미널이 여기서 마감한 줄 알았는데 마감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감했다고 보기에는 얘를 되돌림을 618을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아직 마감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봐야 카운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 D파, E파인데 너무 껄쩍지근하죠. A, B, C, D, E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는 정말 잘 없는데 파동이 너무 인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블랙락에서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던졌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클래리티 액트 진행하고 있는 법원 통과 일정이 민주당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월가에서는 계속 채권 자경단이 아니라 코인 자경단처럼 막강한 ETF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한다고 코인이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월가는 비트코인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법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가울 리는 없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마감 후에 불규칙 없이 상승을 했고요. A파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불규칙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마감이 안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다시 내려와서 여기 삼각형 마감하고 불규칙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지금 끝이 나느냐 아니냐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법안 통과 전까지는 최대한 장외에서 시비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락이. 자꾸 이제 블랙락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유대계 자본 그들과 결탁한 민주당 그 생각을 하는데 왜 한국 축구가 떠오르죠? 아무튼 하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축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블랙락에서 축구까지 가버렸네요. 댓글에 보니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하고 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분하고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파동은 여전히 걔네들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파동이 B파인지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C파를 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마치고 A파를 만들러 내려가고 있는 파동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한 거는 여기서 불규칙 없이 상승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파동은 이 저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파동은 B파다. 그리고 옮기고 있는 거는 C파다. 그런데 불규칙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부 파동이라는 거지 이게 B바다, A바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내릴 수도 있고 A, B, C로 올리고 있는 파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파동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전체 투자 금액의 한 90% 이상을 테슬라 현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유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장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 A, B, C, D, D파를 아주 오래 시간을 끌면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D파가 이때부터 내려왔다고 보더라도 지금 1대1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D파는 이때부터가 아니고 이때부터입니다. A, B, C, D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린 D파 다음에는 많은 경우 가파르게 E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렸는데 8월 21일 만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80불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보통 행사 가격이라고 하죠. 옵션 만기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가격을 정해놓은 겁니다. 콜옵션 열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D파 떨어지면 E파는 한 달 정도면 여기 고점을 넘길 걸로 본 거죠. 댓글에 질문 주셨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왜 480이 아니고 380이냐고 얘기하시는데 옵션은 목표가가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내가 정해놓은 가격 그 가격을 넘어가야 콜옵션 같은 경우에 그 가격 밑에서는 다 밸류가 빵입니다. 본질 가치는 빵이고요. 시간 가치만 있는데 시간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델타 값에 따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380이 안 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옵션의 밸류는 빵이 됩니다. 그냥 현금이 녹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봐서 A, B, C, D, D가 길고 지루하고 깊게 나온다. 그러면 이 파를 한번 노려볼만 할 때 그때 옵션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따라 하시지 말라고 제가 공부방에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참고하시는 게 좋으니까 포지션이 현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할 텐데 현금은 오고 레버리지, 옵션은 또 레버리지의 끝판왕이니까 레버리지로 옵션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옵션은 확률을 예측하는 로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열어놓은 옵션은 여기 고점 넘기면 일단은 닫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A파를 만나러 내려오겠죠. 내려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만 제가 먹으려고 개수한 거고요. 옵션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하고 만기 그 두 가지 팩터로 나눠지는데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본질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또는 가격이 떨어지면 옵션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만기 이거는 시간 가치인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집니다. 비싸졌다가 딱 산 순간부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가치가 만기 때까지. 그래서 이 가격 떨어지는 거를 상쇄하는 가격 인상이 오지 않으면 옵션은 만기가 되면 그냥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존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도 IBIT 옵션을 해보려고 오버나잇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IBIT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IBIT는 오버나잇 시장에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런데 그 IBIT 장외 시장 거래되는 IBIT 가격에 옵션 가격이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옵션 가격은 장외 가격이 연동이 될 때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이 이렇게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너무 스프레드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은 보고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만들어내는 본질 가치와 옵션 만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치 때문에 옵션 가격이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에 풋옵션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2025년 10월인지 11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27년 1월인가 옵션 만기가 그럴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 긴 거거든요. 옵션이. 옵션 기간이 더블이 되면 가격이 더블이 됩니다. 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간이 한 14개월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저 밑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를 50불에 나다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란티어 가격이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팔란티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고점 대비 그래도 꽤 내려왔죠. 그래도 아직 100불이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50불이 되어야 그때부터 본질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인더머니가 되는 거죠. 이게 50불 되기 전에는 풋옵션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가격은 다 아웃오브머니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인더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하고 빼고 나면 BEP가 50불이니까 얼마일지 모르겠네요. 워낙 여기 기간이 길어가지고 2027년 1월까지 기간 때문에 BEP 프라이스가 한 3-40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내려가야 본전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아직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옵션은 아웃오브머니 상태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테슬라를 여기 있는 D파, A, B, C, D, D파가 길고 A파 시작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설사 얘가 A파 시작점을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뉴스가 그 메가파드 테슬라 슈퍼차저에 데이터 센터 조립해서 갖다 꽂는 거 특허 낸 거 뉴스 보셨죠? 거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일론 머스크는 씹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파드가 테슬라 슈퍼차저에 있는 메가팩을 써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한 유닛에 베라루빈 5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로 임대 사업을 하고요. 콜로서스 1, 콜로서스 2 다 임대했고 콜로서스 3 매크로 하더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 GPU 20만 장 설치하는데 122일 걸려가지고 젠슨 황이 놀래가지고 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일론은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굴리는지를 다 패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 메가팩 계약한 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빨리 굴러갈 수 있는 게 메가팩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팩 비즈니스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랑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메가팩하고 메가파드는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팔아먹고 당장 팔아먹는 거죠. 왜냐하면 메가파드는 변압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 직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변압기는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외부선이 들어와야 되면
변압기로 하고 그게 아니면 원래 슈퍼차저는 직류니까. 그래서 지상에서는 테슬라 메가팩과 메가파드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고 나중에 우주에서는 궤도 데이터 센터를 해서 돈을 벌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안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건지 그게 더 돈이 되고 그게 더 급한 거죠. 사실 로보택시 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데이터 센터가.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메가파드는 환경 영향 평가도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미 테슬라 슈퍼차저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 EIR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계속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던지는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받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의 테슬라 1초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거든요. 제 얘기는 1초봉이 보통은 짧아요. 이게 캔들이 짧은데 이때까지 1초봉이 너무 긴 거죠. 캔들이. 한번 보세요. 너무 긴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이때 불규칙 없는 상승 나온 거 보고 들어갔는데 옵션요. 여기서는 불규칙 없는 상승은 아니에요. A, B, C로 불규칙 저점을 만든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A파 저점이 C파 저점보다 낮은 불규칙을 만들어 놓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 터미널 내부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보다 보니까 1초봉의 캔들이 너무 길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던지고 누군가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아침 장 시작했을 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던 데이터 센터 메가파드 얘기 나오고 메가팩 큰 딜 했던 얘기들이 뉴스가 나오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길래 아 이게 또 가라늦게 반응을 하겠구나 싶어서 이때 추가로 콜옵션 들어가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터미널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18 되돌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터미널이 마감하고 C파 내부의 E파를 시작한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마감한 걸로 본 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클래리티 액트 관련된 상원 표결이 7월 4일 즈음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오던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도 월가 자본이 코인 자경단을 발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인위적인 파동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파동을 마치고 A파를 내리고 있는 건지 하락 파동이 시작한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A, B, C파를 진행하고 나중에 D파 내렸다가 다시 E파 올려야 되는 그런 파동으로 진행 중인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직전 저점을 하회하면서 삼각형 마감을 하거나 하면 파동 방향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직전 저점은 B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C파 내부에 D파를 지루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D파 하락이 종료될 걸로 보고 E파는 가파르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진입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행사가 380불이고요. 만기일은 8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메가팩 기간, 메가팩과 메가파드 비즈니스가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올 거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메가파드 관련된 비즈니스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하는 궤도 데이터 센터만큼이나 지상 데이터 센터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한 엄청난 수익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